하버드 대학에서 PhD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컨트리뷰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렉시얼즈 모델도 있고 그 말고도 파생 상품에 여러 가지 공헌들을 했고요. 그죠? 요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뭐 재무 관리나 아니면 투자론 배우면 CAPM 하는 가격 결정 모형을 배웠겠는데 그에 대한 공헌도 이 사람은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워드를 보니까 어워드는 노벨상을 못 받았네라는 거죠. 아니 뭐 시카고 대학에서도 교수하고 MIT에서도 교수하고 그다음에 또 인더스트리에서 골드만삭스라는 이 증권회사에서도 보니까 일하고 그래서 프랙티스에서도 실무에서도 그다음에 학술적으로도 뭔가 공헌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노벨상을 못 받았네. 음. 두 번째 브렉 숄즈의 그 숄즈가 뭐냐면 이 사람이네. 마이런 숄즈. 1941년에 태어났고 아직까지 살아 있는 양반이고요. 이 사람은 그 박사학위를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네. 예. 그리고 이 사람의 지도 교수가 누구냐 하면 유진 파마 교수인데 유진 파마 교수도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또 다른 지도 교수는 월튼 밀러인데 이 사람도 받았고요. 그래서 뭐 유진 파마 교수는 우리 투사론 배우면 뭐 혈액장 가설, 파마 프렌치 3녀의 모형 뭐 이런 거 가지고 노벨상 받았고요. 몰튼 밀러는 우리 기업 재무나 아니면 재무관리 교수 그 교과서에 보면 뭐 밀러 모딜리아니 티어렘 뭐 이런 거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그거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영향을 준 사람도 있는데 이제 밀턴 프리드만 이 사람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이 현대 거시 경제학에 특히 시카고 쪽에 이 시카고 학파의 테두라는 양반인데 그 양반도 영향을 좀 줬고요. 이 사람의 컨트리뷰션은 딱 하나밖에 없네. 브렉시얼즈 포뮬라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죠? 근데 그것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네. 그지? 이 사람은 공헌도 굉장히 많은데 노벨상을 못 받았고요. 이 사람은 공헌이 그냥 요 하나밖에 없는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양반이 몇 년도에 돌아가셨다고? 95년도에 돌아갔고요. 이 사람 노벨상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노벨상 주기 전에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고 이 양반은 노벨상 받은 시점에도 살아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런 숄즈의 이 브렉 숄즈 옵션 가격 결정 공식에서 이 마이런 숄즈의 공헌은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파이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라는 것을 자기의 공자인 피셔 블락한테 이야기를 했어. 근데 피시빌로익은 전공이 뭐냐면 응용 수학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다 해서 문제의 솔루션을 다 풀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문제가 무엇입니다라는 이야기만 한 사람이 마이런 숄저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 노벨 인상을 받았어. 왜냐하면 피시블랙한테 노벨상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빨리 돌아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사람은 준 거죠. 오래 살아야 되겠네, 그지? 또 하나 교훈은 뭐예요? 질문을 잘하면 된다 이거지. 문제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면 노벨상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에서 있기도 하고 MIT에 있기도 하고 그다음 스탠포드에 있기도 하고 요게 재밌는데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헤지 펀드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망했다. 예. 그래서 그 망한 그 스토리를 가지고 누가 책을 썼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천재들의 실패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벨상 수상자가 두 사람이나 파트너로 있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가 뭐 어떤 건지 또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이 사람들이 어떤 거래를 했는가라는 것도 좀 알 수 있고 해서 뭐 그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면 괜찮은 책인 것 같다. 브렉셜즈 포뮬라의 또 다른 공헌자는 로버트 몰튼이라는 양반이고 이 양반은 1940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양반입니다. 어,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사하고 그다음 석사를 칼텍에서 석사를 하고 그다음 MIT에서 박사를 받았고요. 공헌은 이 사람 좀 있네.
그지? 예. 이 브렉쇼얼즈 멀튼 모델이라고 흔히 불리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CAPM 아까 뭐 재무 관리 교과서나 투자론에 나온다 했는데 거기에도 뭔가 있고요. 그다음에 멀튼의 뭐 포트폴리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멀튼 모델이라고 있는데 뭐 그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요새 보면 이 뭐죠? 복잡계 케이오스 이론, 예, 그런 쪽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양반입니다. 이 사람의 공헌이 있어가지고 97년에 마이런 숄츠와 같이 노벨상을 받았네요. 그죠? MIT에서 교수를 했고 하버드에서 교수했고 역시 마찬가지 롱턴 캐피탈 매니저한테 파트너였고 롱턴 캐피탈 매니저가 망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가지고 천재대 실패한 거고요. 이 사람의 그 이 지도 교수는 누구냐? 폴 사무엘슨이라는 양반이고 이 양반도 노벨상을 받았죠. 네. 그다음에 자기 제자들도 있는데 뭐 잉거솔이라는 사람도 있고 제로라는 사람도 있고. 아, 잉거솔하고 제로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아마 없을 거예요. 사실은 잉거솔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었는데, 근데 굉장히 컨트리뷰터를 한 사람이 뭐지? 스티브 로스라는 양반인데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잉거솔한테 그 노벨상을 주기는 좀 거시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아마 가능성은 없는데 모르죠. 혹시 몇 년 후에 노벨상을 받을는지도 모르죠. 예. 이 사람의 공헌은 뭐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이 블랙하고 그러니까 노벨 이 블랙 숄츠 모델에서 이 사람 공헌은 블랙하고 숄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렇게 풀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해결을 못했어. 한 부분을 해결을 못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사무엘슨 교수 밑에서 지금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도 사실은 비슷한 거였어. 그래가지고 그 한 부분이 이거다라는 걸 자기는 이미 증명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마린 숄츠가 그 MIT 가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가 몸품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하니까 내 그거 풀었는데 그거 이거예요. 정명은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아니,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컨트리뷰션도 상당히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노벨상 받을 만한 양반인 것 같아요. 레벌 뭐예요? 이 투자론 아니면 재무관리 교과서의 한 챕터에 해당하는 브렉시얼스 포뮬라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가 이제 그 레딩 대학의 그 강의 노트를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레딩 대학의 강의 노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 통계학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캘큘러스 미적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선형대수 가리키고, 그 다음에 확률 가리키고, 그 다음에 회귀 가리키고. 그러니까 주로 수학이 조금 있고, 요거는 수학이죠. 파운데이션하고 캘큘러스하고 리니어 엘즈브라는 수학이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스탯하고 이저 프로바빌리티하고 리그레션은 뭐냐면 통계학이죠. 그래서 레딩 대학의 석사 과정도 한 학기 만에 끝내는 과목을 우리는 두 학기에 걸쳐서 수업을 한다는 거지. 금융수학과 금융통계학 수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토픽이 이제 캘큘러스고요. 미적분이고요. 미적분의 첫 번째 토픽이 미분이네요. 미분. 1차 미분이 뭐냐? y는 fx가 있는데 y는 fx를 한번 미분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미분이라는 개념을 창안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라이프니츠하고 뉴턴이다. 둘 다 물리학자죠, 그죠? 물리학자가 물리학 문제를 푸는데 미분이라는 개념이 필요했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쓰는 노테이션이 뭐냐면 요거예요. dx분의 dy. 그리고 뉴턴은 프라임을 붙였다는 거죠. f 프라임 x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는 지금 두 사람의 노테이션을 다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 거죠.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미분이 뭐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거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그 기울기를 보고 미분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선형 함수니까 이 같은 경우는 그냥 기울기가 쉽게 구해진다. y equal a 플러스 bx인데 요 2가 기울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 y equal x에 끄면 기울기가 바뀐다. 그러니까 요 접선을 끄어가지고 요 점에서 요 접선의 기울기
그걸 보고 우리 미분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거죠. 예. 선행함수에서는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미분이 중요치 않다, 사실은. 그죠? 비선행함수에서는 기울기가 변하니까 어느 점에서 미분하는가가 중요하다. 리니어 펑션, 이 선행함수의 미분은 쉽다. 그냥 m이다. 이거죠? y equal mx 플러스 c면 m이다. 이런 거. 만약 2차 함수이면 y equal x의 거면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이면 이게 바뀐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점을 찍고 그 점에 접하는 선을 그리고 그 접하는 선의 기울기를 보고 우리는 탄젠트라 그러는데 그 탄젠트를 구하는 게 미분이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네. 예, 뭐 어떤 거예요? 그냥 두 점이 있다고 치자. 그럼 두 점의 x의 변화분하고 y의 변화분을 구해서 델타 x분의 델타 y가 뭐냐면 두 점의 기울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 점의 기울기의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그게 뭐냐면 미분이다. 요거는 차분이죠. 그러니까 크게 있으니까 델타 x가 0은 아니니까. 근데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dx분의 dy가 나오는데 그게 미분이다. 미분은 뭐야? 접선의 기울기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1차 도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차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네요. 그죠? 또는 요인의 민감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x가 요인이고 이 채권의 듀레이션은 뭐냐면 x가 뭐예요? 이자율이라는 요인이고 그 요인에 대한 채권 가격의 민감도, 그 요인에 대한 민감도네. 그지? 예.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뭐예요? 속도. 속도가 뭐예요? 단위 시간당 얼마나 갔느냐? 거리잖아. 단위 시간당 거리인데 속도가 정확하게 미분의 개념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시장 모형에서의 베타, RI 이꼴 알파 플러스 베타 RM 할 때 그 베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분이다라는 거고 채권 듀레이션도 미분이고 그다음 옵션 델타도 미분이더라라는 거죠. 여기는 뭐 이런 이야기 해놨네. y 이꼴 2x 제곱 2x의 제곱을 미분하려면 어떻게 미분하느냐 하는 걸 미분을 아예 그 유도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y 플러스 델타 y를 한번 구해보자. x에 델타 x를 집어넣으면 y가 바뀔 거냐 델타 y를 구하자.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정리하자. 그죠? 그래가지고 델타 y는 뭐시기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할 수 있고 그걸 구해보니까 4x 2 델타 x가 나왔는데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자. 그럼 뭐가 돼요? 4x 되니까 예, 지금 뭐야 y 이꼴 2x 제곱을 구하면 4x가 나온다 하는 거 아예 보여준 거네. 이게 아마 우리 미분을 고등학교 때 배웠나? 네. 그죠? 예. 고등학교 때 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분의 공식을 이 유도하는 걸 증명을 했을 건데 우리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는 거는 유도는 증명하는 건 다 없어져 버렸고 지금 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공식만 머릿속에 있고 그 공식 가지고 미분하면 이렇게 문제 풀린다 하는 건 열심히 한 거지.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미분 공식을 이야기했고 예.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 없다. 왜냐하면 그냥 그 웹에 가가지고 수식 집어넣으면 미분해 준 거 보여준다. 그지? 예. 이제 레딩 대학에서는 이 문제 풀어라고 문제를 막 내놨네. 이거 풀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없다. 예. 없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 웹에 가가지고 요식을 입력해가지고 답이 뭐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 이 정도? 한번 해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다. 뭐 그런 겁니다. 예. 뭐 이제 제가 외우고 있는 공식